자, 최척점 봅시다. 자, 최척점 보시게 되면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남한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인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여기 줄보자 오경에게서 구의 편지 쪽지를 받는다. 오경에게서 구의 쪽지 요거 줄보고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여인상. 적극적 여인상. 적극적 여인상이고요.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 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전쟁 때문에 이별해요. 자,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오경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적극성하고요. 강인한 의지. 계속 보시면 혼인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 정유재란 줄곧고요. 거기 밑에 설명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시대적 배경 줄곧 고요. 가족이 헤어지게 된 원인 여기 줄곧 고요. 이 일어나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자, 그러고 나서 가문단 나오죠. 가문단에서 이렇게 꺾여서 살펴보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최척의 행적이 나온다. 최척 행적이야. 자, 그때 마침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남원성이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여기서 이제 물결 표시 치는 건 뭐다?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많이 나와요. 자,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 우연적 사건적. 자,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여기 줄곧고 여기 뭐다?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여기 줄고요. 그러니까 명장수와 소통이 가능한 거죠. 개연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개연성. 소통이 가능한 개연성을 마련해준 거고요. 자,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전쟁의 비극성.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간연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5,000병의 천총 여유문이라고 하는 얘 내문치고 얘 조력자예요. 최척의 조력자고요. 자,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요거 줄고요. 한자성어로 뭐라고? 지음이라고 한다. 매우 친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소?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그 여유문이 얘기한 부분이 있죠. 여기 5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부탁을 들어준 거야. 나 중국 갈래요. 그래 가자. 이 얘기한 거예요.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 최척은 여기서부터도 가로로 묶자.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성격의 직접 제시.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얘 능력 쩔지, 네. 그지? 잘생겼지. 제자가 인형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것도 이제 고전 소설의 전형성이에요. 고전 소설에선 이런 인물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유문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문자.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 매우 친한 사이가 됐다. 자,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요흥 물결 페이지 치시고요. 공간적 배경 확장됐죠. 어디에서 어디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자, 나를 볼게요. 이제 나 페이지 11페이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에서도 역시 꺾이는 화살표 보내주시고요. 여기서는요, 최숙과 심씨의 행적이 나옵니다. 최숙은 누구다? 최척 아빠. 심씨는 누구다? 최척 장모. 자,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섬진강 물결 페이지 치시고요. 외적은 여기서부터 바로 문자. 외적은 최척의 부모와 장모가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몽석과의 몽석이가 이제 아들이죠. 최척. 몽석과의 재회를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감시가 소홀할 때 이제 도망가는 거죠.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어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영곡사에 이르렀다. 영곡사라고 하는 곳 여기 물결 페이지 치시고요. 이게 배경인데 여기는요 뭐 하는 곳이다? 몽석과 만나는 곳. 몽석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드러난다? 아니 때마침 그냥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야. 뭐야? 그래, 우연적 사건 전개. 자, 영국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국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아기 우는 소리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만남의 계기죠. 애들 우는 소리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걸 듣고는 우리 애기 목소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운 거야 도대체? 몽석이가 아 하고 운 게 아니고 몽삭 몽삭 하고서 울었나? 피카츄는 피카피카 하니까 우리가 알아보죠, 그렇지? 그래서 몽삭 몽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면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이게 구분이 된다고? 대단한데? 최숙이 여기서부터 바로 문자.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 우연성.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제가 길가의 시집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연성 드러나고요. 하나 더. 애를 어디서 건졌다고? 시체 더미 속에서. 되나요? 전쟁의 참혹성. 혹 악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겁고요. 밑에 설명 나오죠. 천우신조 요거 줄겁고요. 자,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자, 그러고 나서 다에서도 역시 꺾여 나왔었고요. 밑으로. 자, 여기서는 오경의 행적이다. 자, 최척 안의 행적이에요.
자, 이때 오경은 외적 돈으로 하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라고 돼 있죠. 돈우라고 하는 애의 네모치고요. 오경의 조력자라고 해서 나와 있죠. 거기 줄 그어두시고요.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 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이게 참전 사유예요. 누구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 얘는 끌려온 거야. 배몰라고. 돈우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오경이가 여기서 여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남장하고 있습니다. 남편 찾으러 다닌다고 남장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만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여기서부터도 가로문자 오경의 꿈에 장류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전기성 부처가 나타난 거야 꿈속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제외 암시하죠. 복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다? 이거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 인물을 통해서 직접 서술한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았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태도 변화 일어나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얘 억지로 먹으면 목숨을 부지했다. 넘어가세요. 자, 도두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나고야라고 하는 거 여기도 물결표 치시고요. 공간 확장 일어나죠. 어디에서 어디? 조선에서 일본.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오경을 남자로 알고 있어서. 자, 오경은 돈으로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여기 세 줄 묶을 거예요. 세 줄 묶어주세요.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거짓말한 건데 왜요?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거짓말했다. 자, 도누는 퍽 가련이 여겨. 퍽 가련이 여겨 여기 줄긋고요. 그러니까 얘 남장 눈치챘어 못 챘어? 못했죠. 못 챘어요. 정말 남자처럼 보였나봐요. 안타깝네. 자,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가로봉자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여기도 물결 표시 치자.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일 때 여기까지요. 물결 표시 치시고 이것을 함께 돌아다닐 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물결 표시 친 부분에서 역시 공간 확장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어디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이게 뭐다? 최척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때라고 돼 있죠. 이때. 마음은 난. 여기서부터도 역시 꺾이는 화살표 밑으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최척 행정 나옵니다. 최척의 행적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때 최척은 요응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여기서부터 가로봉자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신임이 두텁다. 신임이 두텁다.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사를 입어 지금껏 우리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B라고 하는 부분 여기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다? 가족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뭐도 드러나요? 오경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지켰잖아. 의리 지켰다. 자,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을게요.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여기 줄거고요. 사자성, 사고무침. 또 뭐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없이 고립됐다. 고립무원. 사고무침, 고립무원. 이 정도 되고요. 사고,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원을 건너 악양로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성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상인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역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른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척의 유랑하는 삶이 드러나죠. 이걸 어떻게 제시한 거야? 요약적으로. 요약적 제시한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신선되려고 마음 먹었어. 자, 그랬더니요.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우라고 하는 애에 네모치시고 이거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줄 그어두시고요. 호가 학천이고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 요거 줄긋고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입신양명이죠. 자, 공을 세워 이름 떨친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격의 직접 제시가 들어가죠. 서술자가 그냥 얘기해버리잖아. 되나요? 됐어? 네. 그러니까 송민이는 나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직접 제시. 송민이는 집 밖에 나왔다. 웬 할머니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짜증났다. 할머니의 다리를 걷어찼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뺏어서 부러뜨렸다. 그런 다음에
놓친네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탁 집어던지고는 침을 퇴하고 뱉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민이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시한 거죠. 되나요? 됐어? 자,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여기서부터 가로 동자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뭐 하려고 온 거야? 만류하려고. 그리고 장사 권유하는 거죠. 장사 권유. 자, 술을 마셔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여기서부터 가로 동자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친한 사이예요. 자는요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별명인데 친한 사이만 부르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줄구자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해서 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이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오나라와 월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의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는가? 아니겠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한 거야? 장사배 탈 것을요 권유한 거야. 장사배 탈 것을 권유했다. 자, 최척이 호령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경자년 봄이었다. 경자년 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즐겁고요. 시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간이 몇 년이었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연대기적인 그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자년 봄이었다. 최척은 소문을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로 갔다. 안남이라고 하는 건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공간 확장 일어나죠. 자, 이때 일본배의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여기서부터 가로공자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보았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의 고요에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여기 줄 보고요. 깊은 밤이야. 그리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물새 울음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자, 이거 예상감 고조시킨다. 그래서 이거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뒤에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배경묘사하죠. 배경묘사. 자, 그래서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자, 일본배에서는 연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여기서부터 가로공자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겠죠. 되나요? 진꾸러미 안에서 여기서부터 가로공자 진꾸러미 안에서 충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뭘 풀기 위해서 타국에서 외로이 지내는 슬픔과 그리고 원망을 풀기 위해
청소 부는 거야.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불어.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초의 총소소리에 총소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총소소리에는요 심리 반영되고요. 심리 반영. 그리고 이 만남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총소소리에 바다와 하늘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그래서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 역시 네모치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감정이입. 됐나요?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씌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돼 있죠. 조선말로 씌우는 소리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총소 소리를 듣고 나서 오경이 지은 시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일 때 꽁냥꽁냥 할 때 이제 뭐다? 최척이 오경이한테 퉁소를 불어줬거든. 그때 이제 오경이 뭐한다? 거기에 맞춰서 답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시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야? 오경하고 최척만 알 수 있는 시입니다. 됐나요? 그걸 이제 읊은 거죠. 페이지 넘어가서 왕자별 총소 불제 다른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라고 돼 있잖아. 여기 네 줄 묶어주시고요. 이 시가 뭐가 된다? 만남의 매개체.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요. 자, 시음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찔찔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음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여기서부터 가로봉자 저도 모르는 새 총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행동 묘사를 통해서요 심리 제시하죠. 자, 계속 보시면요. 송과 말했다.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일어나서 비로소 최척은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의 간접적 제시가 드러나죠. 자, 계속 보시면요.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을게요. 저건 여기서부터 가로 묶고요. 저건 그리고 여기서도 줄 그을게요.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여기까지 줄 그어주시고요.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가 흡사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가로로 묶은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논란 이유예요. 그리고 줄 그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일본 배에 오경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됐나요? 혹 아내가 접해 있는 게 아닐까? 혹 아내가 접해 있는 게 아닐까? 여기도 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극적 만남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형성되죠. 둘이 과연 만날까? 자,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을 여기 줄었고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 이산을 겪은 거죠. 가족 이산. 됐나요? 언제? 정유재랑 때. 됐나요? 정유재랑 때. 그래서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돼 있잖아.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두홍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자.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의기 넘치고 성급한 도움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격 간접제시다. 성격 간접제시 여기 줄거고요. 그랬더니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여기 두 줄 묶을게요.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간접제시인데 어떻다? 신중하고 침착하다. 성격 간접제시한 거고요. 사람들은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초조하고요. 긴장감이 고조되죠. 이후 코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자.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나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설명 나오죠. 여기 줄긋자 타국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기쁨 이상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줄 그어두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15페이지. 자, 오경은 여기서부터 가로 묶자.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총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귀에 익은 곡조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한마디로 얘는 남편의 총소 소리를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남편의 총소 소리 기억.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여기도 줄긋자.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여기까지 줄긋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가로로 묶은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요. 시를 읊은 이유예요. 자,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거기 줄긋죠.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이심전심 마음 통한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 있다? 염화미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불이 죽기 전에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나의 후계자를 정하겠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해서 물어봤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석가모니가 그래서 가만히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안한존자인가 가섭인가 안한인가 안한일 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안한존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걔한테 안한아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안한존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씩 하고 웃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는 부처가 아난이야말로 나의 모든 걸 다 이어받은 아이로구나. 얘는 도를 깨달았다. 라고 해가지고 아난한테 자신의 모든 걸 물려줍니다. 후계자 자리를 줘요. 됐나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아싸라게 통했다. 라는 얘기야. 그게 염화미소예요. 됐나요? 네.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염화 어쩌고저쩌고 하면 마음 통했다는 얘기야.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던 차에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고 제외했어. 자, 최척과 오경은 여기서부터 가로 묶자. 최척과 오경은 마주를 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져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고요. 기쁨, 감격. 그리고 둘이 만날까라는 긴장감이 해소되죠.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삥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덮고 귀신이 도왔구나. 여기 천우신조 앞에 나왔었죠. 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사자성어는 뭐 있다? 전대미문. 전대미문이란 말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는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진보적인 사고가 들어가죠. 진보적. 국제결혼이잖아.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면 세 번째 이별.
얘는 전쟁 나가면 안 되는 애야. 나가면 무조건 잡혀. 패배 아이콘이에요. 자, 최척은요. 최척 여기서부터 가롱자.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피는 속일 수 없죠.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아, 패배 아이콘.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우연성. 둘이 한 번은 못 알아봐요. 자, 최척과 몽석은 여기서부터 가로농자.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제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행복한 결과.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죠. 되나요? 네. 페이지 넘어가세요. 소단원 다지기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은 읽어두세요. 발단 부분은 읽어두시고요. 그 글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거기 나와 있죠 내용들. 그리고 전개에는요 뭐가 일어났다고 정유재란이 일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자, 인물의 성격 보시게 되면 최척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남원의 쇠락한 양반집 아들이다. 남원의 쇠락한 양반집 아들이 요거 줄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땡땡이 두 개 묶을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다.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문장에 능하며 재주가 많고 용맹하다. 여기 묶어주시고요. 5줄. 그래서 이거 뭐라고? 제자가 인형 인물이라고. 자, 은인인 여유문이 누이 동생과 혼인시키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의리 줄거고요. 그리고 전쟁과 이산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의지적 인물 요거 줄거고요. 오경이라고 하네. 오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란을 피해 남원으로 오게 된 서울 양반집 교수다. 서울 양반가의 교수 요거 줄거고요. 최척에게 반해 구애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다른 사람과 혼인하라는 모부친의 뜻을 거부하고 의병 종군한 최척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인하고요. 일본에서 남장을 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했다. 적극적 의지와 여기 줄거죠. 적극적 의지와 지혜로 역경을 극복.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여유분 네모 치시고요. 명나라 장수고요. 최척이 여기 줄거죠. 최척이 명나라로 건너와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여기 줄거고요. 최척의 인물 때문에 학교 늘 가까이 두었으며 의형제를 맺고 의형제 줄거고요. 누이 동생과의 혼사를 제한할 만큼 최척을 믿었다. 최척을 믿으면 여기 줄거고요. 도누라고 하는 애 네모 치시고요. 장사꾼이고요. 왜군이지만 여기 줄거죠. 왜군이지만 인자한 성품 줄거고요. 오경의 처지를 가려한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게 여기고 이 명민한 오경을 마음에 들어하며 오경을 도와줬다. 도와주면 여기 줄거고요. 자, 작품의 특징 여기가 중요합니다. 작품의 특징. 자, 인물 나와있죠. 인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인공들이 진취적 성격 여기 줄거고요.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를 지녔다. 의지 줄거고요.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여기 줄거죠.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여인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제시했고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적 인물이 아니라 적군의 포로가 되는 등 평범한 여기 줄거죠.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 여기까지 줄거고요. 옆에 배경 볼게요. 배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기존 소설들에 비해 구체적 여기 줄거죠. 구체적 공간과 시간의 배경 여기까지 줄거고요. 공간적 배경 공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선 남원을 중심으로 명나라, 일본, 안남 등 동아시아를 넘나듬. 그래서 소설적 공간의 확장, 소설 속 공간의 확장 요거 줄거고요. 시간적 배경, 시간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과 명나라의 전투 등 실제 일어났던 여기 줄거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 요거 줄거고요. 사건 볼게요. 사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소설 구성의 3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 체크하는 거예요. 사건 보시게 되면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찾게 되는 장면이나 최척과 오경을 비롯한 가족의 재회 등의 사건들이 여기 줄거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여기 줄거두시고요. 구체적 사건, 실제하는 지명, 그리고 순차적 연도에 따른 서술과 정황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사실성, 여기 줄거죠. 사실성, 현실감을 확보 여기까지 줄거고요. 실제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실제 줄거고요. 전쟁 배경 줄거고요. 당시 백성들이 여기 줄거죠.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구성과 표현 보시게 되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과 명나라의 전투 등 세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여기 줄거죠. 세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최척 가족이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면서 작품의 구성이 복잡해진다. 구성이 복잡이 요거 줄거고요. 재회에 대한 여기 줄거고요. 최적 가족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절한 소망이라는 측면 여기 줄거고요. 우연히 일어난 가족의 재회도 여기 줄거죠. 재회도 인과적인 사건의 구성장치 여기까지 줄거고요. 대체로 순차적인 연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므로 연대기적 구성이다. 연대기적 구성 여기 줄거고요. 자, 문학사적 같이 보시게 되면요. 다른 분담 소설에서는요. 심리적 보상이라든가 뭐 영웅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척전은 아니야. 최척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람 속 여기 줄긋고요. 인물이 겪는 고난과 역경 여기 줄긋자. 역경과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여기 줄긋자.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기 여기까지 줄긋고요. 됐나요? 됐어? 네. 페이지 19페이지. 절정 볼게요. 아, 저희 아니에요? 니네 절정 19. 19페이지 8번 아, 안 했어? 네, 했죠. 했지? 네. 자 빨리 할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거니까.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걸겨.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번 치시고요. 부정적 현실이죠. 이거 뭐예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채찍 요거 줄거고요. 시련 고난. 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북방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고요. 북방은 뭐다? 수평적 극한. 자 그리고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고요. 수직적 극한이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고요. 이건 생존의 극한. 그래서 지금 극한 상황이 이 세 개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화되죠. 상황의 심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 점층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점층. 계속 보시면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현실 극복을 기원하는 거죠. 현실 극복 기원. 자,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 하는 거야. 기원도 안 돼요. 극단적 상황이죠. 자, 이러메라고 해서 나왔죠. 이러메라고 하는 거 네모 치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 여기서 뭐 일어난다? 시상전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초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메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이거 무슨 법 사용됐다? 역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은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되니까 내 가슴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겠다는 강인한 희망과 의지가 샘솟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현실, 극복, 의지. 이육사 시에서 거의 대체로 저항 시는요 현실 극복 의지가 주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됐니?